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어쩌면 바로 오늘 밤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아내는 더 이상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서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얼마 전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아침 60이 넘은 한 남성이 제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슬펐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더 이상 제대로 된 남자가 아닙니다. 아내의 얼굴만 봐도 죄책감과 부끄러움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정확히 한 달 뒤 그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밝게 웃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오히려 제 아내가 제가 너무 강하다고 저에게 애원합니다. 이게 정말 제 몸이 맞는지 믿기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는 비싼 약을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수술을 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가 한 유일한 일은 매일 아침 자신의 커피 한 잔에 아주 작은 숟가락으로 어떤 아주 특별한 것을 하나 더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마도 한 번도 알지 못했을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마시고 있는 그 커피 한 잔이 사실은 조용히 여러분의 남성 능력을 저하시켜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매일 아침 달콤하고 익숙한 그 커피 한 잔이 여러분의 몸을 점점 쇠약하게 만들고 혈관은 서서히 녹슬게 하며 남성 호르몬은 세월과 함께 말라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비뇨의학과 전문의로 일하며 직접 깨달은 지금까지 누구도 여러분에게 말해주지 않았던 놀라운 비밀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살아있는 의학적 비밀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30년 동안 수천 명의 남성들이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도록 도와온 비뇨의학과 전문의 김지민입니다. 제게 찾아오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같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마음은 아직 젊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아내 앞에서 항상 부끄럽습니다. 남자로서의 자신감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비싼 건강기능식품도 한약도 다 먹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걱정이 낯설지 않으신가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역시 같은 이유로 많은 밤을 괴로워하며 보내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제가 곧 알려드릴 방법을 단 한 달 동안만 정확히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은 10년 전, 심지어 20년 전의 활력을 충분히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70대가 넘은 분들을 포함해 수많은 저의 환자들이 이 방법 덕분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약에 의존하지 않으며 피로한 부작용에 시달리지도 않습니다. 자연스럽고 안전하며 건강하게 남자로서의 모든 기능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이야기를 진지하게 시작하려 합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와 같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7을 남겨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다시 강해지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저와 함께 이 이야기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몇 달 전 한 남성이 제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호칭의 편의를 위해 저는 그분을 박성호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박성호 씨는 올해 69살로 평생을 강인하고 성실한 남자의 전형으로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쉬지 않고 일했고 모두가 존경하는 집안의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퇴한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무너진 듯 했습니다. 제 앞에 앉은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이제 은퇴를 하고 나니 아내와 함께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싶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는 더 이상 남자가 아닙니다. 마음은 아직도 젊은데 제 몸이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의 눈가는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때 강인했던 남자가 제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저 역시 이루 말할 수 없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박성호 씨의 부부관계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식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아내를 마주하는 것조차 부끄럽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해낼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저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봤다고 말했습니다.
비아그라도 써봤고 미국에서 수입한 값비싼 건강보조식품도 먹어봤으며 산삼과 녹용이 들어간 고급 한약은 물론이고 수백만 원이 드는 각종 보약까지 모두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두통이 생기고 더부룩함이 심해졌으며 간 수치는 점점 더 나빠졌다고 했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도 한때 복용해 보았지만 심장이 빨리 뛰고 얼굴이 새빨개지는 부작용이 너무 두려워 더 이상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쓸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포기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늙어가다 죽을 것 같습니다. 평생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나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박성호 씨의 이야기가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몸에 좋다고 하는 것을 이것저것 많이 시도해 보았지만 효과는커녕 오히려 더 피곤해진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 후 저는 박성호 씨의 일상적인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아주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항상 커피를 마셨고 점심 식사 후에도 또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통의 커피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하루 유일한 낙은 진하게 내린 커피 한 잔에 설탕 2스푼과 아주 많은 크림을 넣어 달콤하고 느끼한 맛으로 직접 만들어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3잔에서 4잔을 마시는 것도 그에게는 아주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커피가 없으면 저는 하루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남은 하루 동안 느끼는 유일한 즐거움입니다. 그의 혈액 검사 결과를 다시 확인하는 순간 저는 즉시 핵심 문제를 알아차렸습니다. 진짜 원인은 나이가 아니라 단순한 정력 저하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매일 마시던 달콤한 커피 한 잔이야말로 그의 혈관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던 주범이었습니다. 설탕과 크림의 조합은 혈관에 가장 해로운 것 중 하나로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 안쪽 벽에 지방 찌꺼기가 쌓이게 만듭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이 매일 자신의 혈관이라는 고속도로 위에 쓰레기를 계속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길은 점점 더 좁아지다가 결국 완전히 막히게 됩니다. 특히 남성의 생식기로 이어지는 혈관은 우리 몸에서 가장 작은 혈관들입니다. 그래서 혈관이 좁아지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이상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그 부위인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비싼 보약을 더 먹는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닥에 구멍이 난 항아리에 계속 물을 붓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을 부어도 절대로 가득 찰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박성호 씨에게 커피를 끊으라고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선생, 커피는 계속 드셔도 됩니다. 아니, 오히려 꼭 드셔야 합니다. 커피는 잘못이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안에 넣는 설탕과 크림에 있습니다. 저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매일 커피 한 잔에 제가 알려드릴 단 한 스푼의 작은 것을 더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커피는 더 이상 조용히 선생님의 목숨을 갉아먹는 독이 아니라 오히려 선생님의 몸을 살리는 약이 될 것입니다. 박성호 씨는 반신반의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다면 커피에 무엇을 넣어야 합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것은 전부 사실입니다. 그리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약국에 갈 필요도 없고 비싼 것에 돈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집 근처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필요한 것은 빼기 감소가 아니라 더하기입니다. 단순히 설탕과 크림을 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연히 인간에게 선물한 다른 것으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 답을 찾아내기 위해 저는 매우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많은 의학 자료를 읽고 분석했으며 전 세계의 연구 데이터를 찾아냈습니다. 커피에 더해야 할 것은 바로 코코아입니다. 그러나 재료만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비율과 마시는 방법이 효과의 99%를 결정합니다. 저는 그 놀라운 비밀을 곧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왜 남성이 중년과 노년에 접어들면 정력이 빠르게 저하되고 그와 함께 자신감도 점점 사라지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커피와 카카오라는 겉보기에는 매우 단순한 조합만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여러분이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하나의 핵심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명확하게 이해해야만 더 이상 쓸데없는 곳에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고 자신의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남성의 정력이 감소하는 원인은 매우 많지만 그 중에서도 결정적인 두 가지 요소는 바로 혈관의 노화와 남성 호르몬의 감소입니다. 먼저 혈관의 노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의 큰 도시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혈관은 그 도시 전체를 연결하는 도로망입니다. 젊을 때의 이 도로들은 8차선의 넓고 깨끗한 고속도로와 같아서 자동차에 해당하는 혈액이 힘차고 부드럽게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장기간의 스트레스와 기름진 식습관이 더해지면 쓰레기가 그 도로 위에 점점 쌓이기 시작합니다. 도로는 손상되고 차로는 점점 좁아지며 막히는 지점이 점점 늘어납니다. 특히 남성의 음경으로 이어지는 혈관은 그 도시 전체에서 가장 작은 골목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의 교통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곳이 바로 이 작은 골목입니다. 발기는 한순간에 아주 많은 차, 즉 혈액이 그 골목으로 몰려들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길이 이미 좁아지고 막혀 있다면 충분한 혈액이 몰려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막혀 있는 이 도로를 다시 청소하고 넓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맡는 성분이 바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는 인류가 지금까지 발견한 가장 강력한 천연 혈관 확장 성분 중 하나입니다. 플라보노이드는 체내로 들어오면 혈관 안쪽의 내피층을 자극해 일산화질소라는 물질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이 일산화질소는 좁아진 혈관을 넓혀주고 딱딱해진 혈관을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꽉 막힌 좁은 골목을 짧은 시간 안에 4차선 도로로 넓혀주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커피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커피 속의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여 심장을 더 강하게 뛰게 하고 온몸의 신진대사를 촉진합니다. 카카오가 길을 넓히는 사람이라면 카페인은 그 길 위를 달리는 차량의 수를 늘리고 속도를 높여주는 추진력인 셈입니다. 길 확장과 교통량 증가가 동시에 일어날 때 그 효과는 당연히 매우 강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요인, 즉 남성 호르몬의 감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의 난로에 비유한다면 테스토스테론, 즉 남성 호르몬은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장작과도 같습니다. 젊을 때는 장작이 많고 매우 잘 말라 있어 불이 항상 강하게 타오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이 장작은 점점 줄어들고 또 습해지면서 불꽃은 점점 약해지고 결국 꺼질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남성 갱년기 현상의 본질입니다. 놀라운 것은 카카오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와 여러 미네랄이 바로 이렇게 점점 사그라드는 불꽃을 되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 과학 연구에 따르면 카카오를 꾸준히 섭취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줄여주고 동시에 체내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시 말해 카카오는 축축해진 장작을 말려주고 몸이라는 난로에 새로운 마른 장작을 계속해서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카카오에는 아르기닌이라는 매우 중요한 아미노산도 들어 있습니다. 아르기닌은 우리 몸이 스스로 일산화질소를 합성하는 데 필요한 원료입니다. 이 일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실제로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발기부전 치료제들 역시 이 일산화질소 시스템의 원리를 기반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서양 약물은 인위적으로 몸을 억지로 작동시키기 때문에 부작용을 유발합니다. 반면 카카오는 몸이 스스로 일산화질소를 자연스럽고 안전하며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도록 돕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카카오 외에도 제가 여러분께 꼭 함께 나누고 싶은 또 하나의 성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피입니다. 예로부터 계피는 동양의학에서 귀한 약재로 사용되어 왔으며 몸을 따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남성의 정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쓰여왔습니다. 더 깊이 연구해본 결과 저는 계피가 바로 황제 커피의 효과를 완성하는 매우 중요한 퍼즐 조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피에는 시나말데하이드라는 활성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세포의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혈당이 안정될수록 혈관이 덜 손상되고 그에 따라 발기 능력도 더 잘 보호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뿐만 아니라 계피는 몸속 깊은 곳부터 따뜻하게 데워주어 말초기관, 그 중에서도 남성 생식기로의 혈액순환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 많은 환자들 역시 계피를 올바르게 복용한 이후 몸이 더 따뜻해지고 지구력이 좋아지며 성욕도 자연스럽게 다시 살아난다고 말합니다. 특히 계피는 항염작용을 하고 심혈관을 돕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효과가 있어 50대 이후 여러분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여러분도 어느 정도 감이 오셨을 것입니다. 커피, 카카오, 계피의 조합은 단지 맛의 조화가 아니라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시너지 효과의 결정체입니다. 혈관 확장, 신경계 자극, 남성 호르몬 촉진이라는 세 가지 핵심 작용이 동시에 활성화되고 여기에 계피에 따뜻하게 하는 작용, 혈당 안정 효과, 혈액순환 촉진 효과가 더해집니다. 바로 이 조합이 매일 아침 여러분이 마시는 평범한 커피 한 잔을 과학적 의미에서의 기적 같은 강장 커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올바른 종류의 커피를 쓰고 올바른 종류의 카카오를 사용하며 정확한 계피를 넣고 올바른 방법으로 마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 한 단계라도 잘못되면 약이 되어야 할 것이 오히려 몸에 해가 되는 물질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황제 커피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료 선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카카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카카오가 건강에 좋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마트에 널리 판매되는 달콤한 초콜릿 분말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그런 제품은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실제로는 설탕 덩어리에 초콜릿 향만 섞은 것에 불과해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혈관에 더 큰 해를 끼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설탕도 없고 우유도 없고 그 어떤 첨가물도 들어있지 않은 100% 순수 카카오 분말입니다. 색깔은 진한 갈색이어야 하며 맛을 보면 분명한 쓴맛과 깊은 초콜릿 향이 느껴져야 합니다. 구매하실 때는 반드시 포장지 뒷면의 성분표를 확인하십시오. 원재료 항목에 반드시 카카오 100%라고 적혀 있어야 합니다. 설탕, 유당, 향료가 아주 소량이라도 들어있다면 사용하지 마셔야 합니다.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마셔온 설탕과 프림이 잔뜩 들어간 인스턴트 커피는 과감하게 끊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진짜 커피가 아니라 혈관에는 거의 독약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마셔야 할 것은 오직 원두에서 추출한 순수한 블랙커피입니다. 무설탕 블랙 인스턴트 커피도 사용할 수는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직접 갈아내린 원두로 내린 드립 커피입니다. 이런 형태의 커피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향과 활성 성분이 진정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이제 황제 커피의 완성된 버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은 너무나 간단해서 많은 분들이 이게 전부인가요? 라고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이 단순함 속에 여러분의 건강과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섭취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아침 식사를 하신 후에 드셔야 하며 절대로 공복에 마시면 안 됩니다. 위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카페인이 들어가면 위 점막을 쉽게 자극해 속쓰림과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아침 식사 후 약 30분 정도가 지난 시점으로 이때는 위가 이미 안정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약 60도에서 70도 정도의 따뜻한 블랙커피 한 잔을 준비합니다. 너무 뜨거운 커피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고우는 카카오와 계피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의 활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뜻한 커피가 준비되면 100% 순수 카카오 분말을 정확히 작은 티스푼 한 스푼만 넣으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절대로 욕심을 내서 더 많이 넣지 마십시오. 예전에 제 환자 중 한 분이 효과를 빨리 보고 싶다는 조급한 마음에 제가 안내한 양의 3배에 해당하는 카카오를 넣고 하루에 3잔씩 마신 적이 있습니다. 처음 며칠은 매우 흥분되고 기운이 넘치는 듯 했지만 불과 일주일 만에 완전히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고
심장이 계속 두근거리다가 결국 신경계가 과도하게 자극되어 응급실에 입원하고 말았습니다. 카페인과 카카오는 과량 섭취할 경우 교감신경을 비정상적으로 흥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에 한 잔, 그리고 카카오는 티스푼 한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몸은 과도한 자극보다 규칙적인 자극을 더 좋아합니다. 카카오를 넣은 뒤 여러분은 아주 소량의 순수 계피 가루를 더합니다. 양은 티스푼의 약 4분의 1 정도면 충분합니다. 계피는 많이 필요하지 않지만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강화하며 혈당을 안정시키고 혈관 확장 과정도 추가로 도와줍니다. 커피, 카카오, 계피, 이 세 가지가 정확한 비율로 조화를 이룰 때 효과는 강력하면서도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는 숟가락으로 카카오와 계피가 커피에 완전히 녹을 때까지 잘 저어 주십시오. 가루가 컵바닥에 가라앉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저어주는 과정에서부터 향이 서로 어우러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천천히 한 모금씩 음미하며 드시면 됩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카카오의 쓴맛과 계피의 은은하게 매운 따뜻한 맛이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만 지나면 깊고 따뜻하며 에너지가 넘치는 아주 남성적인 이 풍미에 점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만약 초기 단계에서 쓴맛이 너무 힘들게 느껴진다면 아주 소량의 꿀을 넣어도 됩니다. 다만 절대로 설탕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꿀 역시 최소한으로만 사용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줄여가며 몸이 원래의 맛에 익숙해지도록 하여 제조법의 효과를 최대한 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마시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여러분? 가장 분명한 답은 바로 아침입니다. 아침에 마시는 한 잔의 황제 커피는 밤새 잠들어 있던 뇌와 혈관을 가장 강력하게 깨워주는 알람과도 같습니다. 에너지가 온몸으로 퍼지기 시작하고 정신은 맑아지며 머리는 또렷해지고 여러분은 훨씬 더 강하고 주도적인 상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매우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늦은 저녁, 특히 잠자리에 들기 몇 시간 전에는 절대로 황제 커피를 마시지 마십시오. 카페인과 카카오의 각성 작용이 깊은 수면을 방해하여 뒤척이게 만들고 잠들기 어렵게 하며 다음날 피로를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황제 커피의 표준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 식사 후 약 30분 뒤 60-72도 정도의 따뜻한 블랙커피 한 잔에 순수 카카오 가루를 티스푼으로 한 스푼 넣고 잘 저어 천천히 마십니다. 매우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이것만으로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황제 커피의 효과를 2배, 심지어 3배까지 끌어올리고 여러분의 몸 전체를 생기와 활력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는 특별한 생활 습관의 비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바로 제가 여러 해의 임상 연구를 통해 정리한 3가지 활성화 습관입니다. 첫 번째 활성화 습관은 바로 아침 햇살과 함께 황제 커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간단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비밀입니다. 여러분은 황제 커피 한 잔을 들고 밖으로 나가 아침 햇살 아래에서 약 15분 정도 마시기만 하면 됩니다. 왜 하필 아침 햇살일까요? 햇빛이 피부에 닿으면 우리 몸은 스스로 비타민 D를 합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D는 테스토스테론, 즉 남성 호르몬 생성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열쇠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비타민 D가 부족한 남성에게 이를 보충해 주었을 때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20%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영양소를 많이 섭취하더라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남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공장은 제대로 가동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침 햇살은 뇌의 생체 시계를 다시 맞춰주어 밤에 더 깊은 잠을 자게 하고 동시에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여 기분을 한결 가볍고 상쾌하게 만들어줍니다. 커피와 카카오가 혈관과 신경계를 깨우는 역할을 한다면 햇살은 호르몬과 감정을 깨우는 요소입니다. 이 3가지가 함께 작용할 때 몸과 정신 모두를 하루의 시작부터 최상의 상태로 끌어올리는 거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2번째 활성화 습관은 바로 걷기를 통해 몸을 깨우는 것입니다. 황제 커피를 마신 후에는 가만히 앉아있지 마십시오.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걷는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 하필 걷기일까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체내 지방 분해를 촉진하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커피를 마신 후 운동을 하면 몸은 발전소 모드로 전환되어 평소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지방을 태우고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걷기는 뱃살을 줄이고 몸을 한결 가볍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다리 근육, 특히 종아리 근육을 단련시켜 혈액순환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아침에 걷는 것은 밤새 굳어있던 근육과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신선한 혈액을 몸 구석구석까지 보내는 매우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황제커피가 혈관을 넓혀 주었다면 걷기는 그 넓어진 길 위로 혈액이 힘차게 흐르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므로 효과는 자연히 2배로 커집니다. 특히 걷기는 골반 주변의 혈액순환을 크게 개선해줍니다. 남성의 생리 기능은 이 부위로 공급되는 혈액량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꾸준한 걷기만으로도 매우 값진 자연 요법이 됩니다. 하루에 쥐포섯 30분이면 충분합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는 없으며 편안한 속도로 주변 공기를 즐기며 걸으면 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이었던 이준호 씨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58세의 사업가였던 그분은 황제커피를 마시기 시작하고 매일 아침 30분 걷기 습관을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나타난 변화에 본인 스스로도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체중이 10kg이나 줄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쁜 것은 뱃살이 눈에 띄게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의 성기능도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마도 모두 걷기 덕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온몸을 깨우는 스위치입니다. 세 번째 활성화 습관은 몸에 가장 좋은 연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황제커피로 하루를 시작했다면 하루 동안의 식사 역시 매우 중요해집니다. 커피와 카카오의 효과를 극대화해주는 이상적인 식품군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견과류와 베리류 과일입니다. 호두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고 동시에 남성 호르몬 생성에 필요한 미네랄도 공급해줍니다. 특히 호두에는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아르기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체내에서 일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 원료가 되어 혈관 확장 효과를 더욱 높여줍니다. 블루베리, 딸기와 같은 베리류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카카오의 플라보노이드와 비슷하게 혈관을 넓혀주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블루베리를 섭취한 남성들의 발기부전 위험이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은 아침 식사 때 통곡물 빵과 함께 견과류 한 줌을 드셔도 되고 점심 식사 후에는 요거트에 베리류를 섞어 간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황제커피가 여러분 몸속의 발전소에 불을 붙였다면 이러한 식품들은 그 불꽃이 하루 종일 꺼지지 않도록 해주는 고급 연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 가공식품, 그리고 트랜스 지방이 함유된 식품들은 여러분의 혈관을 계속해서 파괴합니다. 그것은 황제커피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다시 스스로 그 안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또한 저녁 식사는 가볍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 과식하면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집중되어 몸의 다른 부위, 특히 남성 건강에 매우 중요한 기관들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게 됩니다. 제가 왜 이 공식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아주 오랜 시간을 들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의학 자료를 읽고 분석하며 전 세계 곳곳의 연구 데이터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세계 신경과학 및 영양 포럼에서 제 연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뇌 건강과 혈관 탄력 분야의 세계적인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이자 동시에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유명 초콜릿 제조 가문의 후계자인 다니엘 슈미트 박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슈미트 박사는 평생에 가까운 시간을 카페인과 카카오가 인간의 뇌와 혈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해온 인물입니다. 포럼이 끝난 뒤 저는 용기를 내어 직접 그의 연구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제가 직접 목격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 특히 중년 남성들의 혈관 노화와
성기능 저하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슈미트 박사는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서랍을 열어 짙은 갈색의 가루가 든 작은 유리병 하나를 꺼내며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민재 박사님, 당신의 진단은 완전히 정확합니다. 하지만 커피에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오히려 커피는 인류가 발견한 가장 훌륭한 각성제 중 하나이며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 또한 매우 뛰어납니다. 커피는 인류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각성제이자 혈관 확장 물질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인간이 그 위대한 선물을 설탕이라는 독과 섞기 시작한 순간부터 생겼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전적으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질문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우리가 커피를 그 두 독과 섞는 대신 자연이 또 하나의 선물로 준 카카오와 함께 섞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바로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말은 제 머릿속에서 마치 경종을 울리는 듯 강렬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현우 박사는 이어서 제게 매우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주었습니다. 고대 아즈텍 제국의 전사들은 전투에 나서기 전마다 쓴 카카오를 물에 타서 만든 음료를 반드시 마셨다고 합니다. 그들은 카카오가 자신들에게 초인적인 힘과 지치지 않는 용기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현대 과학은 오늘날 그 믿음이 결코 미신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박사님은 제게 대단히 인상적인 연구 결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카카오에는 매우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플라보노이드가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대부분의 다른 식물보다 훨씬 강력하게 혈관 내피세포를 자극하여 일산화질소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이 일산화질소가 바로 혈관을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확장시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는 또 자신의 연구팀이 최근에 발표한 한 논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는 저를 진심으로 놀라게 했습니다. 고혈압 환자들이 매일 소량의 다크초콜릿을 섭취했을 때 불과 몇 주 만에 혈압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혈관의 탄력성은 거의 젊은 사람과 비슷한 수준까지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준석 박사님, 환자들에게 커피를 끊으라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커피에게 가장 좋은 동반자를 찾아주십시오. 그러면 그 이점은 극대화되고 단점은 완벽하게 보완될 것입니다. 그는 덧붙여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커피 속의 카페인이 신경계를 깨우고 엔진을 가동시키는 역할을 한다면 카카오 속의 플라보노이드는 혈관을 확장시켜 도로를 넓히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때 어떤 약도 흉내낼 수 없는 강력하면서도 안전한 혈류 개선 효과가 남성의 몸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박현우 박사와의 만남은 제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즉시 진지하게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황금 비율과 가장 적절한 사용 방법을 찾기 위해 임상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오랜 연구와 검증 끝에 마침내 최적의 공식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공식에 황제 커피라는 매우 특별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가장 처음으로 적용해 보도록 안내한 사람이 바로 최민규 씨였습니다. 저는 최민규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딱 한 달 동안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 그대로 실천해 보십시오. 만약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제 말을 전혀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제 말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불과 2주 만에 그는 이미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뭔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이 한결 가볍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아침에 발기가 되었습니다. 3주가 지나자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그는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로 예전에 제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이 지난 뒤 최민규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고 걸음걸이 또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하고 힘차 보였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다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요즘 아내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0년 전 결혼 초에 그 눈빛으로 저를 다시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그러나 저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3개월 후 정기검진을 받았을 때 최민규 씨의 주치의는 검사 수치를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 씨,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혈압이 정상 수치로 돌아왔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눈에 띄게 낮아졌으며 염증 수치 역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특별한 치료를 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최민규 씨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매일 아침 커피에 카카오 가루 한 스푼을 넣어 마셨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황제 커피의 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성 기능만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혈관 건강 전반에 걸쳐 총체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혈관이 원활해지면 심혈관 건강이 향상되고 뇌로 가는 혈류도 좋아지며 전신의 염증 상태 역시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한 남성이 인생의 후반부를 건강하고 자신감 있게 그리고 오래도록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기반입니다. 황제 커피가 가져다주는 분명한 효과와 더불어 이 공식을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여러분께 반드시 강조하고 싶은 몇 가지 중요한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아무리 좋아도 적절한 용량이 필요합니다. 효과를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카카오나 계피의 양을 늘리거나 하루에 한 잔 이상을 마시는 일은 절대로 피하셔야 합니다. 50세 이후의 남성의 몸은 짧은 시간에 강하게 자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리듬을 더 필요로 합니다. 하루 한 잔, 정해진 시간에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가장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길입니다. 현재 심혈관 질환이 중증인 분, 부정맥이 있는 분, 혈압이 아직 안정적으로 조절되지 않은 분, 혹은 뇌졸중 이후 회복 단계에 있는 분들은 특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커피 속의 카페인은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 사용하면 두근거림이나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 공식을 적용하기 전에 주치의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중증의 윗궤양이나 심한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는 분들도 공복에 섭취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초기 며칠 동안은 몸의 반응을 세심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한 발기부전 치료제, 심장약, 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도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약물과 카카오처럼 자연적인 혈관 확장 작용을 하는 성분을 임의로 함께 사용하는 것은 혈압 변동이나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황제 커피는 한번 마신다고 해서 즉시 모든 것이 바뀌는 기적의 약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보조 방법이며 일상생활 속에서의 인내와 규칙성을 요구하는 습관입니다.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시고 서서히 시작하시며 매주 변화 과정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대상에게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용량으로 사용될 때에만 이 공식은 비로소 안전하고 오래도록 그 가치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이라면 아침마다 황제 커피 한 잔과 함께 단순하지만 올바른 습관을 병행하는 것만으로도 50대 이후 남성의 몸이 충분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분명히 이해하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이 절망과 자신감 상실, 만성 피로에서 벗어나 다시 활력과 자신감, 그리고 삶의 기쁨을 되찾는 모습을 직접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부유했기 때문도 아니고 비싼 약을 사용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아주 작은 것부터 매일 꾸준히 바꾸기 시작